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충남은 오는 22일까지 3단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9일부터는 3단계에서도 직계가족 모임 인원이 4명까지 제한되는 등 방역이 보다 강화됩니다. 충남 민항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됐습니다. 민항 설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진시가 국가로봇 테스트필드 혁신 사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6일 성문 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장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7년 동안 3천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최종 부지는 오는 13일 결정됩니다. 국내 벼품종 중 유일하게 이기작이 가능한 빠르미가 처음으로 일반 농가에서 대량 생산됐습니다. 당진 지역 농가들이 6일 수확에 나섰는데 오는 11월 또다시 수확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하면서 충남 대부분 지역에서 3단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현재 충남은 태안과 보령, 서천의 거리두기 2단계, 나머지 지역에는 3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22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일부 방역 수칙이 보다 강화됩니다.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현재 비수도권에는 인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3단계부터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4단계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충남 민항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돼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충남 민항은 신공항 개발과 기존 공항 이전 분야에서 흑산공항, 백령공항, 울릉공항과 함께 포함됐습니다. 계획 안에는 충남 지역 항공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민항 설치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충남도는 이번 계획을 지난 5차 계획보다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5년마다 세우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여기에 포함돼야 공항개발 추진이 가능합니다. 네, 충남도와 당진시가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 혁신사업 유치에 나선 가운데 6일 성문 국가산업단지에서 현장 평가가 실시됐습니다. 현장 평가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김홍장 당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과 현장 확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는 서비스 로봇 인증 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7년간 약 3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등이 유치전에 뛰어든 가운데 충남은 로봇을 접목한 다양한 산업이 활발한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최종 사업 부지는 오는 13일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개발한 쌀 품종 빠르미가 처음으로 일반 농가에서 대량으로 생산됐습니다. 6일 당진에서는 양승조 충남지사와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빠르미 벼 이기작 수확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에 수확한 빠르미는 당진 지역 25개 농가가 33헥타르 면적에서 재배했습니다. 수확량은 도내 평균치를 웃돌았으며 농민들은 수확한 논에 또다시 빠르미를 심어 오는 11월 다시 수확에 나설 예정입니다. 빠르미는 이항부터 수확까지 기간이 80일 안팎에 불과한 극조 생종으로 국내 품종 중 유일하게 이기작이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논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차로를 천천히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 갑자기 진로를 변경하는데요. 그 순간 2차로에 진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합니다. 갓길로 미끄러진 차량이 전복되는 아찔한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진로 변경 시 방향 지시 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 간의 예의나 매너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엄연한 교통법규라는 사실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산의 한 국도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주행 중입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앞유리가 깨지는 사고를 당하는데요. 2차로의 화물차에서 날아온 회막대기가 부딪힌 겁니다. 운전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인데요. 화물 적재 불량으로 인해 짐이 쏟아지거나 불법 개조한 차량의 부속품이 갑자기 떨어지는 도로 낙하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화물 차주와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6월 홍성의 한 도로 암행 단속 영상입니다. 암행 순찰차가 인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쫓기 시작합니다. 정차 명령을 어기고 달아나는 오토바이.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에 결국 검거됩니다. 암행 순찰차는 속도 위반과 난폭 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을 단속합니다. 항상 경각심을 갖고 안전운전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이 떨어지는 듯 하더니 다시 폭염이 시작됐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사람도 물고기도 가축도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 서산의 한 저수지에선 붕어 수천 마리가 폐사했고 축산 농가에서도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 온석동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곳곳에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습니다. 최근 계속된 폭염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붕어가 떼죽음을 당한 겁니다. 지난 주말부터 시에서 긴급 수거한 물고기만 2천 마리가 넘습니다. 가축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으로 충남에선 현재까지 닭과 돼지 등 8만 5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축산농가는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해 더위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형 환풍기를 수십 대 돌리고 분무장치로 연신 물을 뿌리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완전 폭염에 사람도 죽고 소도 죽고 치료가 안 돼요 요새. 일단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밥을 잘 안 먹고 좀 진정해서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서성거려. 더우니까 물 쪽에 자꾸 모여 있고 그럴 때는 안개분무 틀어줍니다. 가축의 체온이 상승하면 식욕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깨끗하고 시원한 물을 공급하고 영양제 등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또 평소보다 사육 밀도를 낮춰 가축끼리 적정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에서는 가축 재해보험 가입, 약품, 시설, 장비 등 다양한 폭염 대비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으니 축산농가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고온으로 인해 농가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밀폐된 양계장과 돈사는 환기와 냉방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 지붕에 물을 뿌릴 땐 너무 습해지지 않도록 송풍기를 함께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폭염의 기세가 과수 농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실 표면이 타들어가는 햇볕 대임 현상이 확산하고 있는 건데요. 네, 농가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법을 한범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충남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사과밭. 사과 여러 개가 움푹 패여 짓물렀습니다. 햇볕 대임 피해입니다. 약 32도 이상의 고온에 오랫동안 노출돼 발생한 겁니다. 햇빛을 강하게 받는 쪽이 노래진 뒤 검게 타들어가 결국엔 썩게 됩니다. 비슷한 현상은 바로 옆 포도밭에서도 확인됩니다. 햇볕 대임을 입은 포도입니다. 잎은 타서 말라버렸고 과실은 쭈글쭈글해졌습니다. 이런 과일은 모양과 색이 변할 뿐 아니라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병원균에도 취약해 탄저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고 피해는 과수 전체로 번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과수화상병으로 애를 태우고 있는 농민들은 이제는 폭염으로 인한 햇볕 대임까지 신경 써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갑자기 이제 비가 안 와서 이게 좀 심한 데도 있는데 거의 없진 않아요. 저희도 이제 좀 심하게 나와서 이게 문제가 일소만 오면 이게 다른 병으로 뭐 탄저병이나 또 이걸로 이렇게 또 가더라고요. 그렇다면 예방법은 뭘까? 먼저 사방으로 물을 뿌려주는 미세 살수 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기가 과하지 않도록 5분 정도 간격으로 가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확보하기 어려운 농가에선 차광막을 설치하면 됩니다. 직사광선뿐 아니라 갑작스러운 우박이나 폭우도 막아줍니다. 실제로 이 두 방법을 적용했더니 주변 온도가 낮아지고 피해도 확실히 줄었습니다. 살수철이나 차광망 효과가 다 비슷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주변 온도, 과실 표면 온도를 한 4도에서 6도 정도 낮춥니다. 해에 따라서 틀린데 대략 10%에서 조금 더 이상 우리가 말하는 햇빛 대임 증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밖에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듯 과실 표면에 탄산칼슘을 살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도밭처럼 비가림 시설이 있는 곳은 지붕을 열거나 수시로 팬을 가동해 열기를 식혀줘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봉호입니다. 여름철 대표 과일이죠. 요즘 예산에서는 멜론 수확이 한창입니다. 달콤하고 아삭한 맛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정선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시설하우스 안 탐스러운 멜론이 주렁주렁 열려 있습니다. 표면은 흰색 그물 모양의 무늬가 선명합니다. 농민들은 더위도 잊은 채 멜론을 수확하느라 분주합니다. 코로나19와 폭염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궈낸 값진 결실입니다. 소비자 곁에 갔을 때 만족합니다라는 그 대답을 듣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한 거기에 걸맞게 농사를 잘 짓고 있습니다. 예산에서 멜론을 재배하는 농가는 20여 곳. 지난해 74톤을 수확해 2억 2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입주량도 좋고 토양도 좋고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당도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아삭거림도 굉장히 좋고요. 어린아이 다 드실 수 있는 아주 맛 좋은 멜론입니다. 전국 품목 연합 브랜드인 K멜론의 이름을 달고 품질 검수를 거쳐 당도 14브릭스 이상만 출하됩니다. 예산군은 농가의 재배 기술과 판로를 지원해 멜론을 지역 대표 특산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멜론 생산을 위하여 현장 중심의 재배기술 교육과 소비자 맞춤형 과채단지 조성 시범 사업으로 일부 농가에 자동 환기 및 이중 보온시설 지원, 생산자 조직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 K멜론은 오는 10월까지 수확돼 전국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당진 송악 나들목 인근에서 화물차끼리 충돌해 운전자 한 명이 숨졌습니다. 5일 밤 9시 50분쯤 나들목을 빠져나가던 25톤 화물차가 경계석을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졌고 마주오던 1톤 트럭이 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고 동승자인 50대 남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25톤 트럭이 무게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4,700명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씩 지원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지급됩니다. 현금 급여를 받지 않는 저소득층 주민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네, 태안소방서가 소방 환경을 위협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11월 12일까지 기획수사를 추진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험물 안전관리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무허가 위험물 제조 취급 상태 등입니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화재가 발생한 공장을 비롯해 위험물 제조와 취급시설 등입니다. 서산시가 저소득층에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이는 중위소득 88% 이하 국민들이 받게 되는 제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모두 6,700여 명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으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복지급여를 수급하지 않은 일부 대상자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